관리사무소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오명자의 10개월을 무너뜨렸습니다. 윤지훈 세대요? 그분은 10달 전에 전출 처리되셨는데요. 아들은 매주 전화를 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바쁘긴 한데 곧 갈게요. 하지만 단 한 번도 새 집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왜 숨겼을까요? 부모가 빌붙을까 두려웠던 걸까요? 아니면 감춰야 할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통의 전화가 밝혀낸 10개월간의 침묵에 관한 것입니다.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잠시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이 길을 계속 걸어갈 힘이 됩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오명자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어요. 화면에 뜬 번호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살던 아파트 관리사무소였죠. 명자는 스마트폰을 들어 올리며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크게 걱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자 수화기 너머로 차분하고 정중한 여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여보세요? 혹시 윤지훈님 보호자시죠? 명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 관리사무소인데요. 택배 건으로 연락드렸는데 윤지훈 세대 맞으신가요? 네. 무슨 일이세요? 관리사무소 직원이 잠시 뜸을 들였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기록상으로는요. 윤지훈님이 10달 전에 전출 처리가 되셨거든요. 명자의 손끝이 미세하게 멈췄어요. 전출이요? 네, 10개월 전쯤요. 이사 가셨는데 택배가 자꾸 저희 아파트로 와서요. 전화기를 든 손이 공중에서 가볍게 떨렸습니다. 명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짧게 숨을 들이켰어요. 10달. 거의 1년이 다 되어가는 시간입니다. 아, 네. 확인해 볼게요. 명자는 침착하게 통화를 끝냈어요. 하지만 전화를 끊은 뒤 그녀의 시선은 허공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거실의 낡은 벽시계가 초침 소리를 또박또박 내뱉고 있었어요. 똑, 똑, 똑. 그 소리만이 조용히 흐르는 시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어요. 그리고 손 안에 휴대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통화 목록에는 아들의 이름이 여러 번 박혀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짧게 걸려오는 전화들이었어요. 과거의 통화 내용이 머릿속에서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어때요? 괜찮으세요? 저희 바빠서요. 곧 갈게요. 그 말들이 이제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명자는 눈을 감았어요. 머릿속으로 몇 달 전의 기억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날 그녀는 아들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 주말에 갈까?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소은의 목소리가 배경음처럼 멀리 들려왔어요. 지금은 좀. 지훈이 다시 말했습니다. 지금은 불편해요. 집 좁아서요. 괜찮아. 얼굴만 볼게. 아들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절대 오지 마세요. 그 말은 날카로웠어요. 명자는 그때 아들의 목소리에 담긴 냉랭함을 느꼈지만 애써 이해하려 했습니다. 젊은 부부니까 불편할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 그 기억은 다른 의미로 다가왔어요. 명자는 눈을 떴습니다. 거실 창가로 기운 햇살이 낡은 커튼 사이로 가느다랗게 스며들고 있었어요. 그 빛 속에는 미세한 먼지들이 느리게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핸드폰을 다시 켰어요. 그리고 지난 메시지 목록을 천천히 올려보았습니다. 문자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번 주는 못 가요. 다음에 꼭 갈게요. 건강 챙기세요. 모두 같은 패턴이었어요. 약속은 있었지만 실행은 없었습니다. 명자는 화면을 내렸어요. 그리고 한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몇 달 전 사돈댁 잔치가 있던 날이었어요. 지훈 부부는 먼저 사돈댁으로 향했고 명자와 남편 태식은 조금 늦게 출발했습니다. 그날 태식이 내비게이션을 켜고 말했어요. 아들 집에서 30분인데 우리 집에선 1시간 반이네. 명자는 그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숫자가 다시 떠올랐어요. 30분, 1시간 반. 그 차이는 거리의 차이였습니다. 명자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거실 한쪽 서랍을 열었고 작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어요.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관리사무소 확인 10개월 전 전출. 내비 시간 차이. 우리 집 1시간 30분 아들 집 30분. 방문 거부 절대 오지 마세요. 메모는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명자는 메모지를 접어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아파트 단지 사이로 석양이 기울고 있었어요. 빛은 따뜻했지만 그녀의 가슴속은 서늘했습니다. 명자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 목소리에는 슬픔보다는 차가운 의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왜 숨긴 걸까? 그 질문은 대답 없이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알고 있었어요. 이 일은 우연이 아니었다. 이른 아침 명자는 거실 창문을 열었어요. 찬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 바람을 맞으며 그녀는 창틀에 쌓인 먼지를 천천히 닦아냈어요.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스듬하게 들어왔습니다. 빛 기둥 속에는 작은 먼지들이 느리게 떠다니고 있었어요. 명자는 낡은 행주를 헹구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은 오래되었지만 불편하지는 않았어요. 거실 한쪽 구석에는 테이프로 고쳐붙인 선풍기가 서 있었습니다. 여름마다 돌아가던 그 선풍기는 이제 25살이 넘었어요. 날개가 조금 흔들렸지만 여전히 시원한 바람을 만들어냈습니다. 명자는 선풍기를 보며 잠깐 미소를 지었어요. 새 것을 살 수도 있었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었죠. 부엌으로 들어가자 김장통이 벽 한쪽에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뚜껑에는 유성펜으로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작년 겨울에 담근 김치였는데 오늘 맛을 보려고 꺼내놨습니다. 명자는 통 하나를 열어 김치 한 포기를 꺼냈어요. 시큼하면서도 깊은 향이 퍼졌습니다. 칼날이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어요. 톡, 톡, 톡. 식탁보는 해져 있었지만 매일 아침 깨끗이 닦여 있었습니다. 명자는 낡은 것들을 쉽게 버리지 않았어요. 아직 쓸 수 있다면 끝까지 썼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방식이었어요. 거실로 돌아온 명자는 작은 바구니를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 태식의 양말이 담겨 있었어요. 몇 켤레는 발 뒤꿈치 부분이 해져 있었습니다. 명자는 바늘과 실을 꺼내 천천히 깁기 시작했어요. 바늘이 천을 뚫고 나오는 소리가 조용히 들렸습니다. 태식은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쳐 들고 있었어요. 또 기워.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멀쩡한데 버릴 순 없지. 태식은 웃지 않았지만 반대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다시 신문에 시선을 돌렸습니다. 명자는 바늘을 멈추고 잠깐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아파트 단지 사이로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엄마들이 그 뒤를 따라가며 웃고 있었어요. 명자는 그 풍경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부럽지는 않았어요. 그녀는 바늘을 다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땀을 마무리했어요. 끝났다. 명자는 작게 중얼거리며 양말을 바구니에 넣었습니다. 주방으로 가서 찬장을 열자 낡았지만 반질반질하게 닦인 그릇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명자는 숟가락 하나를 꺼내 빛에 비춰보았습니다. 광이 나도록 닦아둔 것이었어요. 새 숟가락을 살 수도 있었지만 이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태식이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그는 냉장고 문을 열고 물병을 꺼냈습니다. 오늘 뭐 할 거야? 장 좀 봐야지. 반찬도 떨어졌고. 같이 갈까? 괜찮아. 금방 올게.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다시 거실로 돌아갔어요. 명자는 싱크대에 놓인 고무장갑을 보았습니다. 손가락 부분이 조금 찢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쓸만했습니다. 그녀는 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물소리가 잔잔하게 흘렀습니다. 그 소리 속에서 명자는 차분하게 하루를 정리했어요. 창밖으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커튼이 가볍게 흔들렸어요. 명자는 마지막 그릇을 행주로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의 검소는 궁상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선택이었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것이 편했기 때문이었어요. 명자는 행주를 걸고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그녀는 눈을 감고 그 빛을 잠깐 느꼈습니다. 이곳은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익숙했습니다. 명자는 눈을 떴어요. 그리고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집의 검소는 품이었다. 며칠 뒤 명자는 부엌에서 반찬을 담고 있었어요. 김치,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작은 통에 가득 담긴 반찬들이었습니다. 명자는 뚜껑을 하나씩 닫으며 생각했어요. 아들네 집에 가져다 줄 수 있을까? 하지만 그 생각은 금방 멈췄습니다. 주소를 모르니까요. 명자는 전화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렸어요. 그러다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반찬 좀 만들었는데 가져다 줄까 해서.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아, 괜찮아요. 괜찮긴. 김치도 있고 멸치볶음도 있어. 금방 갈게. 아들의 목소리가 조금 더 단호해졌습니다. 엄마, 요즘은 그런 거 돈으로 도와요. 명자의 손이 멈췄어요. 반찬통을 쥔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돈으로? 네. 배달도 되고 다 편하잖아요. 그게 더 나아요. 명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입술만 가볍게 움직였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만든 거니까. 엄마, 저희 바쁘거든요. 계좌로 보내주시면 제가 알아서 할게요. 며느리 소은의 목소리가 배경에서 들려왔어요. 무언가 재촉하는 듯한 톤이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할게. 바쁘지? 네, 좀요. 끊을게요. 명자는 전화를 끊었어요. 손 안에 휴대폰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명자는 소파에 앉았어요. 반찬통은 식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태식이 거실로 들어왔어요. 그는 식탁 위에 반찬통을 보았습니다. 안 가져다 주나? 주소를 모르겠어. 물어보지 그래. 명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물어봤어. 그런데 그녀는 말을 멈췄습니다. 태식은 아내의 표정을 보고 더 묻지 않았어요. 그는 조용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명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돈으로 도와달래. 명자의 목소리는 낮았어요. 태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찬은 필요 없대. 배달하면 되니까. 그렇구나. 태식의 대답은 짧았어요. 하지만 그의 시선도 창밖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거실에는 정적만 흘렀습니다. 명자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어요. 반찬통을 하나씩 냉장고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비닐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명자는 마지막 통을 넣고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싱크대에 기댔어요. 돈으로 도와요.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명자는 눈을 감았어요. 반찬은 돈이 아니었어요. 그건 시간이었고 손길이었습니다. 며칠 뒤 명자는 또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만날 수 있어요? 명자는 잠깐 망설였어요. 그래. 언제? 토요일 점심때요. 그럼 집 주소 좀. 아들이 말을 끊었습니다. 아, 저희 집은 아직 정리가 안 돼서요. 밖에서 볼까요? 명자의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그래. 어디서 볼까? 엄마 집 근처 식당에서 봬요. 알았어. 통화가 끝났어요. 명자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주소는 여전히 알 수 없었어요. 방문은 여전히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명자는 메모장을 꺼냈어요. 그리고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반찬 거부, 돈으로 도와달라, 주소 회피, 집은 정리 안 됐다, 밖에서만 만나자. 메모는 점점 길어졌어요. 명자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명자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 그 질문에는 대답이 없었어요. 하지만 명자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도움 기준은 계산으로만 서 있었다. 명절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명자는 마트에서 사과 한 박스를 샀습니다. 빨갛고 탐스러운 사과들이 상자 가득 담겨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명자는 거실 탁자 위에 상자를 내려놓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걸 아들네 집에 보낼까? 하지만 주소를 모르니 직접 갈 수도 없었어요. 명자는 전화기를 들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아, 사과 좀 보내려고 하는데 주소 좀 알려줘.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과요? 응. 명절도 다가오고 과일 좀 먹으라고. 아들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엄마, 그냥 계좌로 보내주세요. 제가 살게요. 명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미 샀는데, 보내기만 하면 되는데.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절대 오지 마세요. 택배도 보내지 마세요. 명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말은 차갑고 명확했어요. 바쁘니까 끊을게요. 그래. 통화가 끊겼습니다. 명자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사과 상자를 바라보았어요. 빨간 사과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명자의 마음에 닿지 않았어요. 태식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보내기로 했어? 안 받겠대. 뭐? 택배도 보내지 말래. 절대 오지도 말래. 태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았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거실에는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또박또박 흘렀습니다. 그날 저녁 명자는 서랍을 열고 메모지를 꺼냈어요. 사과 상자 거부. 택배도 보내지 말라. 절대 오지 마세요. 반복. 명자는 메모지를 보며 문득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내비게이션 시간 차이. 명자는 핸드폰을 꺼내 지도 앱을 열었어요. 자신의 집 주소를 출발지로, 사돈댁 주소를 도착지로 입력했습니다. 화면에 경로가 표시되었어요. 예상 시간은 1시간 28분이었습니다. 명자는 숨을 멈췄어요. 그날 태식이 말했던 시간과 거의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들네 집에서 사돈댁까지 30분이라는 건, 명자는 지도를 확대했어요. 사돈댁을 중심으로 30분 거리를 원으로 그려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동네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태식이 명자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뭐 하는 거야? 내비 시간 확인하는 거야. 아들네 집이 어딘지.
찾았어? 정확한 곳은 모르겠지만 이 범위 안에 있을 거야.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겠네. 두 사람은 한참을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보았어요. 지도 위에 표시된 원 안에는 수많은 건물과 도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주소는 알 수 없었어요. 명자는 메모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어요. 내비 재확인. 우리 집 사돈댁 1시간 28분. 아들 집 사돈댁 약 30분. 결론 30분 거리 반경 내. 메모를 적고 나니 명자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단단하게 자리 잡았어요. 이건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데이터였고 증거였어요. 명자는 메모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저 멀리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숨기려면 끝까지 숨겨야지. 태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아내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길은 숫자로 거짓을 밀어냈다. 어느 날 오후 명자는 친구 이행순을 만났어요. 행순은 명자보다 3살 어렸지만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동네 카페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요즘 어때? 잘 지내? 행순이 물었습니다. 응, 그냥 그렇게 지내지. 명자의 대답은 담담했어요. 하지만 행수는 친구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걸 느꼈습니다. 뭔가 있어 보이는데. 아니야. 별일 없어. 명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행수는 더 묻지 않고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이거 봐. 우리 동네에 새로 생긴 레지던스래. 행순이 내민 건 팜플렛이었어요. 표지에는 깔끔한 건물 사진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명자는 팜플렛을 받아들고 천천히 넘겨보았어요. 식당도 있고 관리도 해주고 혼자 살기 괜찮을 것 같아서. 행순이 설명했습니다. 나이 들면 이런 데 사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 명자는 팜플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네. 편하겠다. 너도 관심 있으면 한번 알아봐. 행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명자는 팜플렛을 가방에 넣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명자는 거실 탁자 위에 팜플렛을 놓았습니다. 태식이 신문을 보다가 팜플렛을 발견했어요. 이게 뭐야? 행순이가 준 거야. 레지던스래. 명자는 부엌에서 물을 따르며 대답했습니다. 태식은 팜플렛을 집어들고 펼쳐보았어요. 식사도 나오고 관리도 해주네. 응, 나이 들면 편할 것 같아. 두 사람은 팜플렛을 보며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특별한 결정을 내린 건 아니었어요. 며칠 뒤 아들 부부가 집에 왔습니다. 지훈과 소은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인사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래, 왔구나. 들어와. 명자는 웃으며 아들 부부를 맞았습니다. 태식도 거실에서 일어나 반갑게 맞이했어요. 네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명자는 과일을 깎아내왔어요. 요즘 바쁘지? 네. 좀 바빠요.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소은은 말없이 과일을 집어먹었어요. 그때 소은의 시선이 탁자 위의 팜플렛에 멈췄습니다. 이게 뭐예요? 소은이 팜플렛을 집어들었어요. 지훈도 고개를 돌려보았습니다. 레지던스? 지훈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실렸어요. 아, 그거 친구가 준 거야. 그냥 한번 보라고. 명자는 가볍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소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이런 데 들어가시려고요? 아니, 그냥 구경만. 명자가 말을 잇기도 전에 지훈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이거 비싸요. 월 관리비만 해도. 알아.
그냥 친구가 보여줘서 받은 거야. 명자는 손을 내저었어요. 하지만 소은은 팜플렛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분수에 맞게 사셔야죠. 그 말에 거실 공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명자의 손이 멈췄어요. 태식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뭐라고? 태식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희한테 부담이에요. 그런데 들어가시면. 소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지훈이 며느리의 팔을 살짝 잡았지만 소은은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도 형편이 있잖아요. 어머님 돈 없으시잖아요. 명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훈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소은이가 그런 뜻은. 아니야. 명자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생각 없이 둔 거니까. 태식이 팜플렛을 집어들고 찢었어요. 쩍!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이제 됐어? 태식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소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훈이 일어섰어요. 죄송해요. 저희 가볼게요. 그래. 바쁜데 가봐. 명자는 웃으려 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들 부부는 서둘러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쾅! 명자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태식은 말없이 아내 옆에 앉았어요. 거실에는 정적만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명자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분수라. 태식은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명자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바닥에 떨어진 팜플렛 조각들이 저녁빛을 받아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눈을 감았어요. 모욕은 조용히 결심으로 굳어졌다. 며칠 뒤 명자는 다시 사과 상자를 준비했어요. 이번에는 작은 상자로 바꿨습니다. 명자는 상자에 사과를 하나씩 담으며 생각했어요. 한 번만 더 시도해보자. 명자는 택배 접수를 하러 우체국에 갔습니다. 아들네 집에 보낼 건데요. 우체국 직원이 접수증을 작성하며 물었어요.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명자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예전 주소를 불렀어요. 혹시 지금도 거기 사시나요? 우체국 직원이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아, 잘 모르겠어요. 일단 보내볼게요. 명자는 접수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명자는 택배가 잘 도착했는지 궁금했어요. 그날 오후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명자는 수화기를 들었어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택배 기사인데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자는 순간 긴장했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보내신 택배요. 여기 수령인이 안 계신다고 하는데요. 명자의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안 계신다고요? 네. 경비실에서 확인했는데 이분 여기 안 사세요. 택배 기사의 말이 또박또박 들렸어요. 이사 가셨대요. 한참 됐다고. 명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전화기를 든 손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반송할까요? 네. 반송해 주세요. 명자는 겨우 대답했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명자는 소파에 앉았어요. 손 안에 수화기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여기 안 사세요. 이사 가셨대요. 택배 기사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명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지난번 관리실에서 전화 왔던 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는데 아들은 정말로 이사를 갔고 그걸 숨겼습니다. 태식이 거실로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야? 택배 기사한테 전화 왔어. 명자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뭐라고?
아들네가 거기 안 산대. 이사 갔대. 태식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는 명자 옆에 앉았습니다. 택배 기사가 직접 확인했어? 응. 경비실에서 확인했대. 한참 전에 이사 갔다고.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거실에는 벽시계 초침 소리만 흘렀습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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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자는 서랍을 열고 메모지를 꺼냈어요. 택배 기사 통보, 경비실 확인, 이사 간 지 한참 됨. 명자는 펜을 놓고 메모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10개월 전 전출, 내비 시간 차이, 주소 회피, 택배 거부, 그리고 지금 택배 기사의 확인. 태식이 명자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명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단단했어요. 보여줘야지. 뭘? 우리가 누군지. 명자는 메모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어요.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빛은 따뜻했지만 명자의 마음은 차가웠어요. 태식은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함께 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알 수 있었습니다. 명자가 무언가를 결심했다는 걸. 준비해야겠네. 태식이 말했어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준비하자.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저 멀리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이제 사실만 남았다. 태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내의 손을 꽉 잡았어요. 거실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 속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이제 사실만 남았다. 일주일 뒤 명자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아, 이번 주말에 시간 있니? 무슨 일이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할 얘기가 있어서. 너희 집으로 갈게. 아, 저희가 갈게요. 어머니 집으로. 지훈이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명자는 잠깐 침묵했어요. 그래. 토요일 저녁에 와. 네. 알겠습니다. 통화가 끊겼습니다. 명자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태식을 바라보았어요. 토요일에 온대. 준비할까? 응. 준비하자. 태식은 서재로 갔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서류 상자를 꺼냈어요. 상자 안에는 두꺼운 봉투가 여러 개 들어 있었습니다. 태식은 봉투들을 하나씩 꺼내 탁자 위에 놓았어요. 토지 등기부등본, 빌라 매매 계약서, 상가 임대차 계약서, 예금 통장 사본, 연금 수령 증서. 명자는 서류들을 천천히 정리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침착했어요. 이걸 다 보여줄 거야? 태식이 물었습니다. 응, 전부. 명자는 서류들을 큰 봉투 하나에 담았어요. 봉투는 묵직했습니다. 토요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인터폰이 울렸어요. 명자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지훈과 소은이 서 있었어요. 어서 와. 들어와. 두 사람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인사했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거실로 들어오자 태식이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사람은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어요. 명자는 부엌에서 물을 따라왔습니다. 컵을 내려놓는 소리가 작게 울렸어요. 무슨 일이세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명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큰 갈색 봉투였습니다. 명자는 봉투를 탁자 위에 탁 하고 내려놓았어요. 소은과 지훈의 시선이 봉투로 향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소은이 물었어요. 명자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
탁자 위에 펼쳐놓기 시작했어요. 종이 넘기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이건 30년 전에 산 땅이야. 지금은 재개발 지역이 됐어. 명자는 첫 번째 등기부등본을 밀어보냈습니다. 지훈이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이건 그 땅 팔고 산 빌라. 5채야. 두 번째 서류가 탁자 위로 미끄러졌습니다. 소은의 눈이 커졌어요. 이건 빌라 팔고 산 상가. 3개. 세 번째 서류가 놓였습니다. 태식은 말없이 앉아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건 상가 월세 입금 내역. 지난 10년치. 네 번째 서류가 펼쳐졌습니다. 숫자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이건 예금 통장. 6개 은행. 5번째 서류가 나왔습니다. 지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연금. 2사람 목. 6번째 서류가 마지막으로 놓였습니다. 탁자 위가 서류로 가득 찼어요. 거실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훈과 소은은 서류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명자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정확히는 몰라. 시세로 따지면 50억은 넘을 거야. 지훈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소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토지, 빌라, 상가 다 합치면 그 정도 돼. 명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월세만 해도 한 달에 1,000만 원 조금 안 되게 들어와. 관리비 빼고. 태식이 입을 열었어요. 우리 분수가 어느 정도인지 알겠니? 그 말에 소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은은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고 있었어요. 명자는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종이 소리가 조용히 울렸어요. 이 돈은 우리 거야. 너희 걱정할 필요 없어. 명자는 봉투를 닫으며 말했습니다. 레지던스 들어가든 어디 가든 우리가 알아서 할 거야. 태식이 덧붙였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삶이나 잘 살아. 지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됐어. 명자는 손을 저었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 우리 부담 안 돼. 소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알아. 명자는 봉투를 집어들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서랍 닫는 소리가 작게 울렸어요. 이제 가봐. 늦었어. 태식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지훈과 소은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두 사람은 고개를 숙인 채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명자는 문 앞까지 따라가지 않았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쾅! 명자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어요. 태식이 옆에 앉았습니다. 잘했어. 태식이 말했어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이제 끝났네. 태식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어요. 거실에는 고요만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는 품위가 서려 있었어요. 우리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명자와 태식은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했어요. 친구 행순이 소개해준 레지던스였습니다. 건물은 깔끔했고 복도는 넓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카펫이 발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명자는 새 집 현관문을 열었어요. 햇살이 거실 가득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여기 괜찮네. 태식이 말했어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응. 조용하고 좋아. 두 사람은 짐을 풀며 하루를 보냈어요. 저녁이 되자 명자는 부엌이 아닌 거실로 향했습니다. 밥 어떻게 해? 태식이 물었어요.
명자는 팜플렛을 펼쳐 보이며 웃었습니다. 여기 식당 있잖아. 내려가면 돼. 그래. 응. 이제 밥은 안 해도 돼. 앞으로 음식은 그만 만들 거야. 명자의 말에 태식도 웃었어요.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식당은 아늑했어요. 테이블마다 꽃이 놓여 있었고 조명은 은은했습니다. 직원이 메뉴판을 건네주었어요. 명자는 천천히 넘겨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생선구이로 할까? 좋아. 나도 그걸로. 두 사람은 주문을 끝내고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밖으로 정원이 보였습니다. 편하네. 태식이 말했어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제 김장도 안 담가도 되고 명절도 여기서 보내면 돼. 그래. 편하게 살자. 음식이 나왔습니다. 생선은 부드러웠고 반찬은 정갈했어요. 명자는 젓가락을 들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반찬을 담지 않아도 됐어요.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명자는 핸드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훈아, 명절에 어떻게 할 거니? 저희가 갈게요. 어머니 집으로. 지훈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니야. 우리 밖에서 보자. 식당으로 와. 식당이요? 응. 우리 레지던스 식당. 주소 보낼게. 명자는 주소를 문자로 보냈어요. 그리고 식당에 예약을 했습니다. 명절 당일 명자와 태식은 식당에 먼저 도착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얼마 뒤 지훈과 소은이 들어왔어요. 어머니, 지훈이 인사했습니다. 소은도 고개를 숙였어요. 앉아. 네 사람은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직원이 메뉴판을 가져왔어요. 여기 어머니 사시는 데예요? 소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석 달 전에 이사 왔어. 명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지훈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좋네요. 깨끗하고. 그러니 밥도 나오고 청소도 해주고. 태식이 덧붙였습니다. 소은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주문이 끝나고 음식이 나왔습니다. 명자는 젓가락을 들며 말했어요. 이제 명절에도 음식 안 해. 식당에서 만나자. 네. 지훈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소은은 테이블 위의 음식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 모든 게 자신들이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졌어요. 식사가 끝났습니다. 명자는 입주 카드를 꺼내 계산을 했어요. 저희가 낼게요. 지훈이 말했지만 명자는 손을 저었습니다. 됐어. 우리가 부른 거니까. 네 사람은 식당 밖으로 나왔어요. 로비에는 따뜻한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들어가 볼래? 명자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저희 가볼게요. 지훈이 고개를 저었어요. 소은도 따라서 인사했습니다. 잘 가. 명자와 태식은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아들 부부는 현관 쪽으로 걸어갔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전 명자는 돌아보는 아들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부러움이 담겨 있었어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습니다. 태식이 명자의 손을 잡았어요. 잘한 거 맞지? 응. 우리 삶이니까.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는 저녁 햇살이 비스듬하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명자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원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제 편하게 살면 되는 거지? 태식이 물었습니다. 응. 우리 방식대로. 명자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는 담담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품위는 쓰는 방식이었구나.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석양을 바라보았어요. 거실에는 고요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는 여유가 서려 있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방식을 선택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끝.